2022년도 뉴 버전 핵점 어원 연상법 볼륨 1 프리픽스 표현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문맥의 다이어 암호를 완전하게 해독한 국내 유일의 학습서라는 데 있습니다. 핵점 어원 연상법은 기본 단어에서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에게 롱텀 메모리를 제공을 해드리며 가장 큰 특징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제시를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휘 암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맥어휘 이 다이어를 아주 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펑펑 머리 쏙쏙 접도 특강. 접도는 영단어의 first impression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단의 의미를 바로 결정해 주거나 또는 강조를 해 주는 데 있다라는 데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유니트 2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닛 1에서는 뭐로 배웠어요? NT는 무엇이다? 미폴이다. 근데 유닛 2의 제목이 뭡니까? NT의 놀라운 반전이죠. NT라는 단어가 기본 의미는 이렇게 압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의미가 확장이 돼서 반대, 저항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단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종교문화입니다. 종교문화와 두 번째는 전쟁문화예요. 세 번째는 과학기술이 영단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 단어는 바로 이 전쟁문화의 영향을 받은 단어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군이 있겠죠. 또 적군 앞에는 아군이 있겠죠. 이러한 환경에서 NT라는 단어가 바로 반대, 저항의 의미로 확장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먼저 이런 배경 지식을 먼저 알고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NT+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를 우리가 암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패스의 영어식 사고방식을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 pass through life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떨 때는 즐거움을 느끼고 또 어떨 때는 슬픔을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 pass라는 단어가 바로 감정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페이소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바로 슬픔, 비애감, 이 슬픔에서 나온 단어예요. 페이소스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고 하면 병에 걸리죠?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질병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솔라직을 하면 뭐가 됩니까? 질병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로지라는 단어는 바로 뭐를 의미하는 단어냐면 학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학문. 이게 질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런 단어들은 아주 껌으로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NT는 반대가 된다라고 그랬죠? 패스는 feeling, 감정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뭐다? 반대 감정이 되기 때문에 반감 또는 혐오 또는 싫어함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영영사전식으로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NT+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강렬한 감정이라고 그랬죠? 어떤 감정이냐? 싫어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hostility라는 단어도 역시 싫어하다, 적개심을 의미하는 말이죠. NT+이라는 것은 누군가나 또는 무엇인가를 매우 싫어하는 감정이더라. 착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한 논리 코드를 활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휘를 한번 추론하는 이런 기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NT+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몰랐다. 그럼 어떻게 추론하면 되느냐? 보세요.
여기 despit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근데 despite의 의미가 뭡니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예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논리 코드가 되는데 이 논리는 바로 대조, 역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despite 다음에 A가 나오고 뒤에 문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만약에 네거티브한 거, 부정적인 것이 나오면 뒤는 포지티브,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만약에 앞에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뒤에는 뭐가 돼요? 부정적인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주 깊은 엔티퍼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결국 뭐를 했다?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뒷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럼 앞부분은 뭐가 나와야 돼요? 부정적인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엔티퍼시라는 단어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추론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양측 사이에는 깊은 반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럭저럭 합의를 성사시켰다. 합의에 타결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요, 절대 당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어휘를 암기한다 할지라도 두께 속에서는 항상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뭐를 이용을 해서 논리 코드를 이용을 해서 어휘를 추론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쪼르시면 안 돼요. 동의어 유의어입니다. 반감, 혐오 이런 단어들은 독해 중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antipathy, dislike 이 단어 알고 계시는 단어죠. hatred라는 단어도 역시 동사꼬리, 요거의 동사꼬리 뭐예요? hate, 싫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반감, 혐오를 의미하는 단어고 이제 요 아래에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기가 약간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hostility라는 표현이 적개심, 적의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요 단어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host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host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인의 현대 영어에서는 주인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가 탄생됐을 때 원래 의미는 바로 guest, 손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 뭐 hostility나 또는 hospitable, hospital, hospice, hostage 이런 단어들은 다 손님과 주인 관계에서 탄생된 단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호스트가 주인이고 게스트는 손님이죠. 주인과 손님. 병원에서는 주인이 의사고 손님이 환자가 되겠죠. 집에서는 주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밤손님이 있죠. 밤손님. 밤손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강도,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손님이 이 주인에게 찾아와요. 주인이 손님을 초대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주인은 손님에게 뭐를 해야 돼요? hospitable 해야 되겠죠? 친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kin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탄생된 단어가 바로 hospital, 병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hospice라는 단어는 뭡니까? 말기병 환자들의 병원, 말기병 환자들이 요양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hostage라는 단어가 바로 인질입니다. 인질. 그러면 강도가 와서 주인을 인질로 삼았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고요. 바로 이런 환경에서 hostility가 바로 적개심, 적의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주인은 강도에게 적개심을 느끼겠죠. 적의, 매우 싫어하겠죠. 이런 환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탄생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버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버전도 약간 암기하기가 까다로운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접두 어는 여기서는 away의 의미로 쓰였어요. 이 away라는 게 뭡니까? 분리, 이탈을 의미하는 단어죠. 분리, 이탈, 제거를 의미하는 단어고 이 멀스라는 어근 매우 중요한 어근입니다.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바로 턴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바로 turn away가 되는 겁니다.
turn away라는 게 뭐예요? 몸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친구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면하겠죠? 그 외면한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aversion, 매우 싫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loathing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o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os라는 단어에서 이 oa는 바로 oral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oral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입, 구술. 입으로 뭐하다? 말한다라는 개념, 말하다라는 개념. 그래서 이 os의 의미가 바로 맹세 또는 욕설의 의미로 쓰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망쳤습니다. 아주 그냥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망쳤어요.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맹세합니까? 엄마나 또는 자기 자신에게 다음번에는 나 시험 진짜 잘 볼 거야 라고 말하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말을 하긴 하는데 나쁜 말을 해요.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욕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욕설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하는 개념이에요? 언제 하는 겁니까? 혐오할 때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loathing이라는 단어가 바로 반감, 혐오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enmity라는 단어는 적개심, 적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enemy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적을 뭐예요? 적에게 적개심을 느끼겠죠? 적의를 느끼겠죠? 바로 반감, 혐오를 의미하는 동의어, 유의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정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Antarctic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Arctic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북극의 의미로 써요. 북극의 반대가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북극의 반대니까 또 뭐가 되겠어? 당연히 남극이 되겠죠. 남극이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남극은 매우 유명한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고 있더라. 이 destination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목적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st라는 단어 눈에 보이시죠? 이 stand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에 서 있다. 바로 장소를 의미할 때 활용이 되는 어근입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antibod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anti는 반대, 저항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반대 또는 저항. body는 몸체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질병에 저항하는 인체에 있는 물질입니다. 당연히 어떻게 번역이 돼요? 항체라고 하겠죠? 항체. 그 다음에 영영사전 풀이를 보시면 antibody라는 것은 하나의 substance다. 하나의 물질인데 이 물질은 사람이나 또는 동물의 인체가 produce,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어디에서? 혈액 속에서. 혈액 속에서. in order to 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할 목적으로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럼 이런 엔티바디를 생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질병을 옮기는 물질을 죽이기 위해서. 네 번째 단어입니다. antigen이라는 단어입니다. anti는 반대 저항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여러분들이 gen이라는 단어는 바로 birth의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어근입니다. 이 birth의 의미가 뭡니까? 출생이나 생산을 의미하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항체 생산을 촉진하는 물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항원으로 번역이 됩니다. 영영사전을 보세요. 영영사전 풀이를 보세요. 엔티전이라는 건 뭐다? 하나의 물질인데 그 물질은 엔티바디를 항체 생산을 도와주는, 촉진시켜주는 물질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엔티바이오틱스가 되겠습니다. 엔티는 반대나 저항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이 바이오라는 단어는 바로 life, 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생. 태어날 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바이올라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얘가 뭡니까? 생입니다, 생.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생물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바이오그래피라는 단어가 있죠. 이 그래프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원 자체가 write,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써놓은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엔티바이오틱스는 항생이에요, 기본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항체 물질 또는 항생물질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영사전입니다. 엔티바이오틱스는 의학적인 약이다. 근데 이 약을 사용을 해서 뭐를 한다?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또는 인펙션이라는 게 바로 전염병, 감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 전염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의학적인 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문입니다. 의사는 나에게 프리스크립션을 해주었답니다. 프리스크립션이라는 게 처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어떤 처방을 해줬느냐? 항생제 처방을 해줬더라. 또 의사는 비난을 받고 있대요. 의사는 뭐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for은 이유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왜 비난을 받느냐면 그들이 항생제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항생제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indiscriminate하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indiscriminate이라는 단어는 문맥상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무분별하게라는 얘기예요.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6번째입니다. antibacterial. anti는 뭐다? 반대 저항을 의미하는 단어고 이 박테리아 세균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단어의 기본 중심 의미는 뭐예요? 세균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항균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뭐로? 이러이러한 비누로. 어떤 비누입니까? 바로 항균 비누로 발을 닦아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7번째입니다. antiseptic입니다. antiseptic. anti는 against, 반대, 저항을 의미하는 단어고 이 septic이라는 단어가 바로 부패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중심 의미는 뭐예요? 부패하는 것에 저항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예요? 소독제라고 하는 겁니다. 형용사용으로 쓰이면 소독된 또는 멸균된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문을 보시면 이 온도라는 단어가 뭡니까?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죠. 상처를 세척하거라. 뭐로? 엔티세프틱으로. 상처가 나면 뭐요? 우리가 소독제를 바르죠. 엔티세프틱. 8번째 단어입니다. anti-pollution. pollution의 의미가 오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중심 의미는 오염에 저항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염 방지, 공해 방지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nti-pollution measures. 이 measures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입니까? 방책 또는 조치를 의미하는 단어죠. 좋게 해서 방책이나 조치를 의미하는 단어는 자주 쓰이는 단어가 actions, steps. 이것까지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take이라는 동사를 써가지고요. take measures 또는 take actions 또는 take steps 이렇게 쓰이면 뭐요?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9번째입니다. anti-poverty. 이 poverty라는 단어가 빈곤, 가난을 의미하는 말이죠. 기본 의미는 빈곤에 저항하는, 빈곤 추방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겠어요. 그 자선단체는 농산물을 팔아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 수익금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프로시즈라는 단어가 바로 수익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를 한다? anti-poverty 프로그램에 finance, 돈을 준다, 재정을 조달한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anti poverty라는 것은 뭐다? 빈곤 추방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휘암기의 이노베이션이죠. 항상 학습을 하실 때는 핵점 어원 연상법을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의어 유의어는 필수 동의어 유의어를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핵심 다이어 컨텍스트를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여러분들 반드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